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청주대학교 인공지능학과에 있는 노기섭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소프트웨어 꼰대 강의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틈틈이 인공지능 관련된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혹시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틈틈이 올려놓고 있어요. 자, 오늘 강의는 요겁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시리즈로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 딥러닝 관련해서 음, 우리 수학 시리즈를 나갔습니다. 확률하고 현대, 현형대수, 그리고 미분에 대한 시리즈를 나갔고요. 요거 하다가 제가 마음이 약간 불편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보 이론을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은데, 제가 그거를 그냥 스킵하고 가면 너무 아쉽다, 여러분들한테 좀 미안하다 해서 미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동영상을 좀 짧게 제작을 해서 미니 시리즈로 올리고 있습니다. 짧다고는 하지만 1시간짜리 몇 개가 되는 거예요. 뭐 선형대수 한 10시간 정도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전체 다 합치면 좀 짧습니다. 미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앞전 강의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동영상 설명하는 데 밑에 있죠. 유튜브 그 밑에 더보기 클릭하면 제가 강의 내용을 정리해 놓은 웹사이트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 거기서 필요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학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위쪽에 이렇게 슉 지나가면서 해당 링크를 띄우는 게 있던데, 그걸 띄우는 게 너무 좀 번거롭더라고요. 웹사이트에 정리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찾아서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지금 코스가 미니 시리즈가 거의 끝나가는데요. 처음에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해드렸어요. 인포메이션 시어리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동기부여하고 어떻게 과정을 운영할 것인지 말씀드렸고, 정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보를 바탕으로 어떻게 엔트로피를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는지, 그리고 뭐 개념과 표기 또 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전 강의에 다 있어요. 그리고 요 엔트로피를 딥러닝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에 대한 강의가 요 앞에 강의가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쓰려면, 엔트로피를 딥러닝에서 사용하려면 로스 펑션, 코스트 펑션, 로스 펑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리는 그 로스 펑션이 있죠. 그 로스 펑션에 엔트로피 손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까지 살펴봤습니다. 요번 강의는 요거를 할 겁니다. 엔트로피 로스를 여기서 뭐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아니면 그냥 크로스 엔트로피,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거 말고 요거를 이용해서 쓸 수도 있어요. KL 다이버전스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로스 펑션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쓰려면 KL 다이버전스의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약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괴롭히는 게 아니라 딥러닝에서 자주 쓰이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하는 겁니다. 저한테 괴롭힌다고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고맙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요거에 대해서 살펴보고, 요 강의가 끝나면 미니 시리즈가 끝나기 때문에 요약 및 마무리, 클로징하고 뭐 인사 말씀 드린 다음에 이번 미니 시리즈를 끝낼까 합니다. 점점 제 표정이 좋아지고 있죠. 하나의 프로젝트가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KL 다이버전스를 발명하신 분들이 있겠죠. 처음에 이제 빌딩 없는데 만들어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 Mathematical Statistics, 그러니까 수학에서 말하는 확률에서 KL 다이버전스라는 게 있는데, 얘는 뭐 일반적으로 렐러티브 엔트로피, 그러니까 상대 엔트로피라고 불린다고 하고, 뭐 I 다이버전스 이렇게 불린다고도 해요. 그리고 쓰는 거는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위키에서 카피해 온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a type of statistical distance, 그래서 통계적인 어떤 거리를 표현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KL이 솔로몬 콜백이라는 분하고 리차드 라이블러, 그래서 KL, 이 두 분의 앞글자를 따서 KL 다이버전스라고 이렇게 쉽게 불러요.
그냥 막 들어가면 좀 골치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옛날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히스토리. 이분은 뉴욕에서 태어나셨고, 이분은 일리노이에 있는 시카고라는 도시에서 태어나신 것 같아요. 1907년도에서 태어나셨고 1914년, 이분이 한 7살 정도 어리죠. 어리신데 돌아가신 거는 94년도 돌아가시고 2003년도 돌아가시고 거의 비슷비슷하게 살았죠. 87세까지 살고 89세까지 살고. 그래서 이분들이, 제가 요거 강의 준비하다가 찾은 건데, 이분은 원래 꿈이 티칭하는 거였대요. 그래서 그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남자 고등학교에서 이제 수학 선생님으로 활동을 하다가 문득 깨닫게 됐대. 나는 선생님이 아니라 수학이 나한테 꿈이었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고, 수학 공부를 더 하셔가지고 뭐 박사학위 받으시고 PhD 받으셨죠. 조지 워싱턴 대에서 받으셨다고 해요. 또 결국에는 나중에 다시 고등학교 갔다가 다시 대학에 왔다가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수학적인 업적을 쌓으셨다고 합니다. 자, 이분은 알마 마터, 여기 출신고를 보니까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에서 다니셨나 봐요. 고향이 일리노이니까 일리노이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일리노이 주에서. 근데 이게 재밌는 게 known for 뭘로 유명하냐 하니까 여기 공통적인 게 나오죠. 콜백, 라이블러, 다이버전스,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오고. 두 분이 뭐가 연관이 있는 거죠. 정보 이론을 같이 공부했는데 두 분이 무슨 커넥션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유추하기로는 뭐 제가 요게 뭐 수학 히스토리가 제 과목 내용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 안 할 텐데, 제 짐작컨대는 여기서 커넥션이 생겼던 것 같아요. 내셔널 시큐리티 에이전시, 국가 정보 안전 뭐 이런 거? 뭐 국정원 비슷한 거겠죠. 아마도 maybe. 여기도 내셔널 시큐리티 에이전시가 있어요. 두 분이 여기서 같이 공통 분모가 여기서 생기는데, 아마도 여기서 같이 근무하시면서 어떤 연구 작업을 같이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내셔널 시큐리티 에이전시에 계시다 보니까 암호학 쪽을 수학적으로 연구하신 분들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probability distribution이 P라는 게 있고 Q라는 서로 다른 확률 분포가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이거에 대한 디퍼런트, 얼마나 서로 차이가 나느냐, 두 개의 분포가, 얘가 P라는 분포가 있고 Q라는 분포가 있을 때 이 두 개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를 연구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On Information and Sufficiency라는 제목을 가진 논문이고요. 여기 궁금하신 분들은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런 게 나와요. 여기서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1951년도니까 꽤 오래됐죠. 이때가 아마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미소, 지금 러시아인데, 러시아 옛날이 소비에트 유니언이라고,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있었거든. 소련 줄여서 한국말로 소비에트 연방에서 소련 이렇게 부르는데, 그때 냉전 시대가 시작할 때 암호가 중요해지면서 같이 암호를 연구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공동 저자로 나옵니다. 폴백 있고 라이블러 있죠. 엔드. 두 분이 같이 쓰신 논문에 요 KL 다이버전스에 관한 개념들이 명확하게 제시가 됩니다. 요때부터 지금까지 KL 다이버전스라는 거를 엄청나게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분하고 요분한테 빚지고 살고 있는 거죠. 저도 이분들한테 빚지고 살고, 이분들이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 저는 쉽게 공부해서 먹고 살고 있는 거죠. 교수짓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혹시 몰라서 제가 그 논문을 다운로드 해봤더니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쭉 뭐 이렇게 수식을 잔뜩 써놨어요. 길지 않은 논문이죠. 총 8페이지짜리 짧은 논문이었는데, 수학 논문이니까 좀 짧겠죠. 다 수식으로 써놓으니까. 공대 논문이면 주저리 잔뜩 써놔가지고 한 20페이지 정도 됐을 텐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이 PDF를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참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 고딩 정도의 수학 지식을 갖고 있는 요 논문을 이해하기는 약간 어렵겠더라고요, 논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고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딥러닝에서 우리 얘를 쓸 거기 때문에 뭐 크게 다 알 필요는 없죠. 컨셉만 알고 있으면 돼. 어차피 계산은 누가 해줘?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해줄 거기 때문에. 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딥러닝에 자주 등장하는 KL, 다이버전스라는 게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분포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분포가 있을 경우 얘랑 얼마나 떨어져 있냐, 이거를 계산을 해 놓은 거거든요. P를 기준으로 Q가 얼마큼 떨어져 있냐, 뭐 4.5다. Q하고 또 P를 바꿔서도 해봤네요. 뭐 4.5. 얘는 겹치는 부분이 많죠. 이렇게 요 분포랑 요 분포랑 겹치는 부분이 많으면 요게 숫자가 줄어들어요. 아까는 4.5에서 겹치는 부분이 많으니까 0.53으로 확 떨어졌네요. 근데 얘는 P를 기준으로, 얘가 P고 얘가 Q라고 하면 P를 기준으로 Q까지의 거리를 측정한 거, 요거는 뭐냐면 앞에 있는 게 기준이에요. Q를 기준으로 P까지의 거리를 한 건데 값이 약간 틀리죠. 틀려도 4.5보다는 다 줄어들어 있어요. 값이 틀린 거에 대한 것들은 따로 또 설명을 할게요. 진행을 하면서. 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를 어떻게 측정을 할까를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논문에서 명확하게 제시를 했다는 거고, 거의 7, 80년이 흐른 지금까지 여전히 우리는 그거를 쓰고 있다는 거죠. 만약 이 분포 사이의 거리를 측정을 할 수 있다면 확률이, 레이블 정답의 확률 분포가 y hat, y하고 y hat이 있을 건데, 예측한 확률 분포가, 정답의 확률 분포가 있고 예측한 확률 분포가 있으면 이 거리가 최소화되게 학습을 시키면 되겠죠. 거리가 똑같아지면, 분포가 똑같아지면 어떤 거예요? 학습 데이터를 학습한 후에 정확하게 정답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목표는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가면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인사이트예요. 딥러닝에서 별거 없죠. 네. 오차를 최소화하는데 분포사의 거리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입니다. KL 다이버전스는. 다시 여기 정리하면 최소화되도록 최적화, 얘는 백 프로파게이션 한다는 거죠. 해보면 가능할 거다 라는 아이디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KL 다이버전스를 요 두 분이, 콜백하고 라이블러라는 두 분이 교수님이죠. 두 분 다 교수님이었어요. 두 분 교수님이 어떻게 논문에서 정의했냐면, 정의는 이렇게 썼습니다. D라고 써주고요. P 짝대기 두 개, 그 다음에 Q 이렇게 써줬어요. 이거는 뭐냐면 기준으로 하는 거에 분자로 올라오고 대사 비교 대상이 분모로 내려옵니다. 이거에 각각의 랜덤 베리어블 값이 나올 확률의 비율이죠. 비율을 로그 씌웠을 때 그 어떤 값이 나올 건데 그거의 기대값이에요. 근데 여기 P는 뭐냐면 P에 대하여, 그러니까 P가 기준이라는 거죠. 기준. 그러면 얘가 이산확률 분포일 때 풀었으면 어떤 확률값 곱하기 요 값이 되는 거죠. 기대값 공식이죠, 얘는. 자,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보기 좋게 써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기준이 되는 분포를 여기 with respect to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뭐뭐에 대하여, about P에 대하여 기준이 되는 게 여기로 오는 겁니다. P 분모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기대값 구할 때는 해당되는 확률 값이 나가는 거죠. 확률 곱하기 랜덤 베리어블의 어떤 값, 이렇게 치는 거죠. 자, 그랬는데 뭐 조건이 있습니다. P하고 Q는 probability distribution이겠죠. 당연히 각각의 X 값에 대한 P의 그 X에 대한 확률 값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고 X는 당연히 랜덤 베리어블이어야 하겠죠. 아니면 얘를 못 구하죠. 랜덤 베리어블 매핑 함수 있고, 근데 로그에서 뭐 0이 되는 값들이 몇 개가 발생을 하는데, 이거를 뭐 이렇게 정의하기도 습니다. 얘가 겹쳐 있네요. 얘를 빼야 되겠네. 잠깐만 고치고 올게요. 고치지 않아도 되겠죠?
틀리고죠. 제가 맞게 써놨네요. 0분의 0, 0 곱하기 로그 0분의 0은 0으로 정의를 합니다. 예, 컨벤션이에요. 다 이렇게 하기로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0 곱하기 분모가 Q일 때 또 얘가 분자가 0이니까 0 이렇게 하기로 하고, 이렇게 할 때는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로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거를 다 일일이 다 해보면 다 구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생략을 할게요.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p 값들을 다 변화시켜 가면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0 곱하기 어떤 수는 당연히 0이겠죠. 여기도 0 곱하기 어떤 수는 당연히 0. 네, 0. 얘는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가 나옵니다. 이런 거를 그냥 컨벤션으로 약속을 해놨어요. KL 다이버전스 할 때 이런 케이스가 나오면 그냥 이렇게 0, 0 무한대 이렇게 정의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마이너스 기호를 써서 표현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분자하고 분모를 바꿀 수가 있죠. 바꾸면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가 요 앞으로 나오게 되죠. 마이너스 앞에다 붙여주고 비교 대상이 분모로 내려가게 표현해도 값은 정확하게 똑같이 나와요. 상관없어요. 플러스로 처리하나 마이너스로 처리하나. 왜냐하면 로그 함수가 그런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요게 정의예요, 정의. 요거 공식에 그냥 넣어가지고 폼은 돌리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별거 없죠. 근데 얘가 딥러닝에서 쓰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약간의 논쟁거리가 있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 부분이 있어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디스턴스라는 개념하고 다이버전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KL 다이버전스는 구해보면요, P를 기준으로 할 때 Q까지의 거리하고 Q를 기준으로 할 때 P까지의 거리가 서로 틀립니다. 일반적으로는 틀려요. 같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라고 원래 위키피디아하고 책에서는 두 분포 사이의 거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 그러면 거리 개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이 있다는 거죠. 어떤 이견들이 있냐면 뭐 별거 아닌데 이런 거 있어요.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좌표 평면에 어떤 3차원이든 2차원이 됐던 이런 좌표 평면에 두 개의 점이 있으면 두 개의 점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있죠. 각각의 좌표끼리 맞대응되는 좌표끼리 빼서 제곱한 다음에 다 더하고 루트 씌워주죠. 두 점의 사이 뭐 x1, y1 하고 x2, y2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이렇게 구하죠. x1 빼기 x2 제곱 플러스 y1 빼기 y2에 제곱해서 루트 씌워지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x라는 점에 x1이라는 점에서 x2까지의 거리는 어떤 식으로 여기부터 이렇게 측정하나 여기부터 이렇게 측정하나 항상 똑같게 나와요. 근데 요 디스턴스라고 했는데 틀리죠. 틀리면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관점에서는 틀린 말이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거리 관점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요게 제가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Element of Information Theory, 이게 정보 이론의 입문서입니다. 가장 유명하고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보는 책이거든요. 대학원에서 인포메이션 시어리 강의 들으면 다 이 책으로 나가요. 여기에서 얘는 KL 디스턴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두 분포 사이의 거리라고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좋다, 유스풀하다 라는 거를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거리 개념도 맞는 거죠. 제가 이거를 좀 찾아보니까 위키에서 찾은 건데, 그럼 one probability distribution에서 다른 디스트리뷰션까지의 세퍼레이션을 측정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statistical distance라고 불러요. 여기도 distance라고 부르고 있죠. KL 다이버전스도. 가장 간단한 다이버전스는 뭐냐면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버전스는 거리를 일반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다이버전스는 거리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다이버전스가 있으면 그 중에 거리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좀 헷갈리니까 그냥 거리라고 이해를 해도 크게 상관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가장 단순한 거리는 유클리디언 디스턴스인 거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중요한 뭐 다이버전스의 개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렐러티브 엔트로피. KL 다이버전스를 렐러티브 엔트로피라고 부른다고 했죠. 또 다른 별명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거를 크게 뭐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거리라고 해도 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거리는 정의하기 나름이니까 떨어져 있는 정도인데, 내가 봤을 때 제 거리하고 내 여친이 나한테, 여친이 있으면 여기 남자가 있고, 아이고, 남친이 있고 여기 여친이 있어요. 남친이 여친을 바라보는 거리하고 여친이 남친을 바라보는 거리가 틀릴 수도 있죠. 그 거리도 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혼용해서 쓸게요. 다이버전스라고 쓰는 게 뭐 제일 정확하긴 하지만 일반화 제너럴라이제이션 돼 있으니까 그냥 디스턴스라고 써도 저는 틀린 말 아닌 것 같아요. 그게 그건 거죠. 거리를 일반화 시켜 놓은 게 다이버전스니까 뭐 이런 논쟁거리가 약간 있습니다. 논쟁거리도 아니죠. 이걸 가지고 딴지거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서 제가 슬라이드에 넣었어요. 크게 여러분들은 이런 용어, 거리의 용어에 대해서 크게 뭐 이렇게 매몰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거 가지고 뭐라는 사람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 디스턴스의 제너럴라이제이션이 다이버전스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막 쓰세요. 그것보다는 그게 딥러닝에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손으로 한번 구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probability distribution이 있는데 P라고 해봐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Q라는 분포가 있어요. 근데 어느 점 X라는 점에서 X가 나올 확률이죠. 랜덤 베리어블 X가 되겠죠.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이게 뭐 예를 들어 3이다. 그러면 3이 나올 확률이 있겠죠. 3이 나올 확률은 요만큼에서 여기에 어떤 값이 되겠죠. 여기는 확률은 0부터 1 사이의 값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확률 분포. 그러면 요 점에서 Q 분포가 나올 확률은 Q 오브 X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의 엔트로피는 이렇게 구한다는 거죠. 사실은 이거 다 곱하는 거죠. 모든 점에 대해서. 하나의 케이스만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P가 이렇게, 저는 음수를 쓰기 싫어서 P를 분모로 그냥 분자에 있는 상태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Q는 당연히 분모로 내려오고, 근데 또 다른 분포가 이렇게 있어요. R이라는 분포가 있는데 R이라는 분포에서 X가 나올 확률은 얼마가 되는 거죠? 요만큼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구해 볼까요? P 오브 Q가 P가 예를 들어서 0.2, 얘는 좀 높으니까 0.4, 0.8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얘가 0.2분의 Q는 뭐죠? 0.8이니까 4분의 1이죠. 그럼 0.25 정도 되겠죠. 얘는 뭐예요? 0.2가 고정되어 있고 R이 0.4면 0.5가 되겠네요. 그러면 0.5는 뭐죠? R분의 P가 되는 거고, 0.25는 뭐였죠? 요즘? Q분의 P가 되겠죠. 그러면 로그 값 취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로그 함수거든요. 로그, 얘도 로그.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뭐 한 0.3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얘는 뭐죠? 얘는 0.5보다 그러니까 대충 퉁쳐서 해볼게요. 뭐 0.6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6. 그러면 P는 뭐였죠? 아까 0.2였죠? 그럼 이 값은 어떻게 돼요? 0.2 곱하기 요거의 값이니까 마이너스 0.6 나오죠? 마이너스 0.6. 그러면 마이너스 1.2가 되죠? 얘는 구하면 어떻게 돼요? 0.2 그대로 써주고 곱하기 로그 이거의 값은 여기였죠? 그럼 마이너스 0.3이니까 마이너스 0.3 곱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0.6. 둘 중에 어떤 게 커요? 얘는 좌표 표면에 그려볼까요? 여기 0이 있고 마이너스 1.2. 얘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0.6. 마이너스 0.6. 얘가 커요? 얘가 커요? 얘가 큰 거죠? 얘가 얘잖아요. 저 틀렸나?
그러니까 얘가 더 커요. 큰 값이에요. D의 쿨백 라이벌 라이블러 다이버전스의 D의 Q P의 R 이렇게 하면 얘가 크죠. 이렇게 구해진다는 거예요. 한 개의 케이스만 봤는데, 그러니까 R은 P에 대해서 R은 더 멀리 떨어져 있죠. 거리가. 그러니까 얘가 더 큰 값이니까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얘는 마이너스 1.2만큼 더 작죠. 작은 거죠. 마이너스 0.6만큼 작은 거죠.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Q는 더 작은 값, 멀리 있는 R은 더 큰 값,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그러니까 디스턴스의 개념하고 맞죠. 가까우면 작은 값, 크면 먼 값,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게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의 점인 거예요. 요 점에서만 고려를 해본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점에서 다 구해야 되죠. 모든 점에서. 왜냐하면 좀 전에 봤던 거 한번 살펴볼까요? 위로 가서. 요거 전부 다 더해야 되니까. 그죠? 한 점만 고려해 본 거예요. 모든 점에서 똑같아야 되죠. 거리가 가까우면 작고, 크면은 거리가 멀면 큰 값이 나와야 되니까. 그게 약간 디스턴스의 어떤 물리적 개념하고 좀 비슷해지겠죠. 그거를 살펴본 거고요. 뭐 반대 케이스도 있겠죠. 여기 음수에서 처리를 했는데 양수에서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요 영역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케이스도 성립하나 볼까요? 그러면 모든 케이스에서 다 성립을 할 테니까, 거리의 개념이. 자, 요 케이스, 양수가 나오는 케이스 한번 살펴볼까요? 아까랑 똑같은 확률 분포인데 내가 어떤 점을 측정하다 보니까 모든 점에서 다 계산한 다음에 다 더해야 되니까 X를 여기로 쳤어요. 그러면 이때 P의 확률 분포는 여기가 되겠고, 그럼 Q는 어떻게 되죠? 여기가 되겠죠. 요 Q의 확률 분포 만나는데 여기. R은? 그러면 요 두 개의 요 한 점에서의 디스턴스를 구하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R은 여기죠. 만나는 점, 요 분포하고 만나는 점이 요거니까 요때 엔트로피는 이렇게 구할 겁니다. 그럼 얘가 0.8 이렇게 해볼까요? 0.8이고요. 얘가 0.4라고 해볼까요? 얘는 0.2. 그냥 대충 제가 막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요 값은? 요 값 한번 구해볼까요? 0.8이 위에 있고 밑에는 Q니까 0.4죠. 그러면 2가 나오죠. 얘는 0.8은 똑같고 0.2로 나누면 2분의 8이니까 4가 되는 거죠. 요게 그냥 여기가 2라고 해볼게요. 그냥 여기 1.5인데 1, 여기가 2, 여기가 뭐 4 이렇게 해볼까요? 4. 그럼 2일 때 어떤 값이 있겠죠? 4일 때 어떤 값이 있고, 2일 때가 얘가 어떤 값이에요? 요 값이? 요 값이 뭐 3이라고 쳐봐요. 어떤 값으로 잡아도 상관없죠. 왜냐하면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니까. 얘가 3이고 얘가 뭐 6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얘는 그럼 로그, 얘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2일 때 3이니까 3이 되는 거죠. 얘는 4니까 요 안이 4니까 전체 요게 요 값이 4니까 로그 씌워주면 여기에서 뭐 6이라고 친 거죠. 플러스 6이면 얘가 6이 되는 거죠. 그럼 P 값이 아까 0.8이었죠. 0.8 곱하기 3, 얘는 0.8 곱하기 뭐였죠? 6으로 하기로 했죠. 그러면 38, 24. 얘는 68, 40인가? 48. 그러면 Q가 더 가깝죠. 이 값이 더 작죠. 가까우니까 더 값이 작고, 멀어지면은 값이 더 크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에 따라서 이게 그 1과 0 사이에 나와서 로그 값이 음수로 나오나 1보다 커서 그 비율이, 확률의 비율이 1보다 커서 양수로 나오나 항상 동일하게 성립한다는 거예요. 숫자 몇 개를 대입해 보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수치 해석을 해보려면 해보면 되겠죠. 숫자를 잔뜩 뿌린 다음에 항상 양수가 나오는지를 파이썬 폼은 돌리면서
해보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다 구해야 되는 거죠. 모든 가능한 값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여기 있을 때 한번 해보고 x가 여기 있을 때 한번 해보고 여기 있을 때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모든 가능한 점에 대해서 다 구한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더하기를 해줘야 되죠. 서메이션. 그러면 이걸 다 더해보기가 힘드니까 그냥 이론적으로 한 방에 이 KL 다이버전스의 범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쉽게 있습니다. 이걸 수학자들이 그냥 냅두지 않았겠죠. 이거의 범위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0보다는 크고 0보다 크거나 같고 플러스 무한대보다 작아요. 그게 어떻게 해서 해석이 됐냐면 이렇게 뭐 이거를 제가 뭐 그 수학 그 익스체인지 매스 익스체인지인가 거기 홈페이지 그 Q&A 사이트에 들어가서 답 달린 걸 보니까 이거를 증명하는 방법이 한 3가지에서 4가지 정도 증명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제일 간단한 거 한번 해볼게요. 로그하 부등식이라는 정리가 있습니다. 수학 정리. 이거는 뭐냐면 어떤 숫자 곱하기 로그 이런 게 있을 때 요거는 각각의 값을 다 더한 다음에 곱하기 로그에 밑에 있는 거 다 더하고 위에 있는 거 다 더하고 이렇게 한 것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는 거를 수학자들이 증명을 해놨대요. 그냥 이거는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이거 증명하는 것도 제가 설명하면 유튜브 끄고 다 도망갈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증명은 아주 간단해요. 이게 이미 증명돼 있으니까 얘를 KL 다이버전스 증명하는 걸로 쓰면 됩니다. KL 다이버전스 공식이 이렇죠.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죠. 어떤 숫자 곱하기 요거랑 똑같은 형태죠. 그러면 얘를 하면 얘 부등식이 성립이 되죠. 얘가 그대로 이렇게 내려와서 말 되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모든 확률 값을 다 더하면 1이죠 당연히.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Q에 대한 모든 확률 값을 다 더하면 전체 확률이니까 100%고 얘도 다 더하면 1이죠. 그래서 로그 얘는 뭐예요? 0이죠. 1 곱하기 로그 0 로그 1 요 값은 뭐예요? 0이죠. 어떤 수를 제곱해서 1이 나오는 거는 뭐죠? 어떤 수를 제곱해서 1이 나오려면 어떤 숫자가 있는데 제곱을 해요. x승 제곱을 해서 1이 나오려면 뭐죠? 모든 수의 0승은 1이니까 값이 얘가 0인 거죠. 값이 0이에요. 증명 끝. 그러면 뭐예요?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가는 겁니다. 무한대까지 커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게 증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KL 다이버전스는 이제 계산해보면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럼 0일 때는 언제냐? 양극단 점만 해석할 수 있으면 되죠. 예를 들어서 P라는 확률 분포가 있어요. 그리고 Q라는 확률 분포가 있는데 얘랑 완전히 똑같아요. 겹쳐. 똑같이 겹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얘가 Q가 되겠네요. Q. 네, Q로 좀 바꿀게요. 제가 바꾸고 왔습니다. 금방 바꿨죠? 네. 그러면 P분의 Q가 항상 같으면 1분의 2 어떤 수하고 분자 분모가 똑같은 수가 있으면 그 값은 1이죠. 로그 1은 뭐죠? 어떤 수를 x승 했을 때 1이 나올 때는 항상 0승하면 1이 나오니까 얘가 0이 되는 거예요, 값이. 그래서 어떤 수 곱하기 0은 얘는 0이죠. 모든 수가 다 똑같으니까 모든 범위에 대해서 다 0이 나오니까 그러면 서메이션 아무리 해봐도 얘는 0인 거죠. 두 개의 확률 분포가 정확히 일치한다. 그러면 그 KL 다이버전스가 0이 되는 겁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틀리면 0보다 큰 값이 나와요. 자, 근데 얘가 겁나게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 게 무한대로 접근을 한다고 해봐. 얘가 떨어져 있는 게 무한대로 막 떨어지려고 그래요. 겁나 떨어져. 그러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KL 다이버전스는 무한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거리가
무한대만큼 떨어지면 KL 다이버전스도 무한대. 거리 두 분포가 완벽하게 똑같으면 0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딥러닝에서 쓰는 방법은 이렇게 써요. 요거를 y, 얘는 정답의 분포죠. y-햇은 예측한 값의 분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y에 대하여, 정답에 대하여 요거의 두 개의 비율을 쓰면은 요게 요 비율에 대한 로그니까 인포메이션이랑 똑같은 거죠. 마이너스가 없을 뿐. 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y햇은 소프트맥스를 통과한 확률 분포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주면 얘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셋을 수집을 했어요. 데이터셋을 수집을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n개의 데이터를 모았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래서 x, y가 각각 벡터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또 얘가 레이블이라고 했을 때, 정답이라고 했을 때 얘를 가지고 몬테카를로 근사를 하시면 됩니다. 몬테카를로 근사는 뭐죠? 어떤 샘플에 대한 얘는 샘플링을 한 거죠. n개의 데이터를 모았다는 건 뭐죠? n개의 데이터를 샘플링 했다는 거죠. 뽑아낸 거죠. 가능한 거에서 그 샘플링 한 거의 평균은 뭐냐? 원래의 평균은 샘플링 한 거의 평균이다 라는 게 몬테카를로 근사예요. 요 근사는 제가 이전 강의 한 게 있거든요. 요 슬라이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저의 PDF 올려놓을 테니까 PDF 다운로드 받아서 요거를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제 유튜브에서 소프트웨어 꼰대 강의 치고 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요 강의가 뜰 겁니다. 요 강의에 몬테카를로 근사 어프록시메이션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강의가 있으니까 강의를 한번 보세요. 요게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있던데 그 좀 불편해서 그냥 안 할게요.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면 y분의 y햇이죠. 이거를 평균 내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원래 p를 곱해야 되죠. p는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왜? n분의 1에 p에 y햇 분의 y랑 비슷해지는데 p도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p를 생략해도 n분의 1에 y햇 분의 y 이렇게 써도 근사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요 값이 어떤 값이 있는데 얘는 요 값이 얘를 넣거나 안 넣거나 이렇게 비례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비례하게 돼서 요 p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는 겁니다. 또 만약에 얘를 로스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로스로 보게 되면 이 로스 값은 실수 값으로 떨어지면 되니까 이 실수 값을 최소화하면서 학습을 시키면 되겠다. 그러니까 얘는 뭐를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KL 다이버전스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로스 펑션을 그냥 얘로 둔다는 거죠. 정확한 값을 모르니까 근사값 몬테카를로 근사를 하겠다는 거죠. 그럼 얘의 장점은 뭐냐면 예측 오차를 줄이면서도 전체적인 확률 분포가 비슷해지도록, 원래 이렇게 정답하고 예측한 값이 서로 틀린 값인데 점점 가까워지게 학습하는 효과가 있겠죠. 엔트로피보다 KL 다이버전스가 거리까지 고려를 하기 때문에 거리하고 이 거리가 가까워지더라도 이렇게 분포가 완벽하게 일치하도록 학습할 테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많이 써요. KL 다이버전스 로스를. 그러니까 엔트로피 로스를 쓰셔도 되고요. KL 다이버전스 로스를 써도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더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얘는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실제로 확률 분포까지 일치시켜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뭐 겐 같은 거 뭐 적대적 생성망 있죠. 도둑하고 경찰하고 막 이렇게 서로 경쟁하면서 이렇게 같아지도록 분포가 같아지도록 하는 뭐 그런 게요. 생성 네트워크에서 이런 것들을 좀 주로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핵심은 뭐야? 이게 두 개가 같아지도록 만드는데 KL 다이버전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고 실제로 딥러닝에서 쓰고 있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100점이 되는 거예요.
KL 다이버전스하고 우리 이전 강의에서 크로스 엔트로피에 대해서 배웠죠. 크로스 엔트로피는 이렇게 쓰는데 얘를 KL 다이버전스로 표현하면 이렇게 씁니다. 원래는 P 로그 Q였죠. 원래 P 로그 P인데 상대방을 집어넣기 위해서 비교 대상을 Q로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이게 크로스 엔트로피죠. 얘를 KL 다이버전스로 공식을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증명하는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개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개념은 뭐냐면 얘는 기준이 되는 엔트로피 확률 분포의 엔트로피를 구할 수가 있겠죠. P라는 확률 분포가 있으면 그때 크로스 엔트로피 이렇게 곱해주는 건 뭐냐면 실제로 이렇게 해서 수학자들이 다 계산을 해봤더니 요 떨어져 있는 정도 P라는 확률 분포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더해주면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크로스 엔트로피 값하고 똑같아지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KL 다이버전스는 크로스 엔트로피의 개념하고 거의 맞닿아 있는 겁니다. 이게 요 공식을 그대로 전개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면 요게 그대로 나왔던 거예요. 수학자들이 해보니까. 우리는 수학 시간은 아니니까 제가 그걸 하진 않겠죠.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우리가 애써서 구했는데 걔는 뭐야? 사실은 알고 봤더니 원래 분포에서 떨어진 양이 크로스 엔트로피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KL 다이버전스가 자연스럽게 속에 녹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KL 다이버전스라고 굳이 표현을 안 하고 크로스 엔트로피를 써도 두 분포 확률 분포의 사이의 거리를 다 고려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차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정보 이론에서 KL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두 분포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학습을 시키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KL 다이버전스라는 개념이 있었고 KL 다이버전스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리고 개념이 뭔지, 그리고 크로스 엔트로피하고 어떻게 엮여 있는지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요거는 실제로는 어떻게 쓰겠어요? 딥러닝에서는 이런 게 다 여러분들한테 코딩 하라고 할까요? 안 해요. 다 구현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모든 것들은 대부분 다 구현이 돼 있어. 왜? 그거 구현하는데 쓸데없는 시간 보내지 말고 네 딥러닝 설계한 거나 코딩 열심히 하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다 해줄게.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현 관련된 제 수업 시간에 하는 거에서 구현 관련된 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다 돼 있어요. 근데 뭐를 알아야 되는 거야? 기본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했고요. 정보이론의 대단원의 그 실제 강의의 마지막 시리즈가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요거 미니 시리즈를 정리하면서 느꼈던 어떤 거 하고 감사 인사말을 하는 동영상을 찍어서 하나 더 올릴 테니까 그것도 한번 봐주세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거기서 나오니까요.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